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1권 강독이다 보니까 처음 트랜서핑을 접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거듭해서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개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에 기존의 관념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 반복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펜듈럼, 제2장 펜듈럼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48페이지입니다. 제2장으로 왔죠. 2장의 큰 주제가 펜듈럼입니다. 그리고 소주제가요. 먼저 이 하위 제목이 있는데 그게 의미심장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신을 빌려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소주제는 파괴적인 펜듈럼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책으로 가서 훑어보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듈럼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펜듈럼이라는 용어는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펜듈럼은요, 진자라고 하죠. 그냥 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 있죠? 이 추는 어떻게 움직이죠?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그때 움직임이 시작되죠.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힘이 가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죠? 힘이 가해진 이후에는 스스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언제 멈추게 되죠? 더 이상 이 추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 소멸될 때 다시 멈추게 됩니다. 또는 그네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우리 놀이터 가면은 그네가 있죠? 그걸 타면은 최초에 밀어주죠. 밀어주면 움직임이 생기죠. 움직임이 생기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하다가 에너지가 소멸되면 제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펜듈럼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특별히 트랜서핑에서 이 앞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에너지 펜듈럼이다. 자, 그러면 펜듈럼의 특징이 뭘까요? 이 펜듈럼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최초에 힘이 가해져요. 최초에. 두 번째는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펜듈럼은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또 계속 흔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펜듈럼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트랜서핑의 개념에 입문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관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과 우리 존재 사람과 모든 관계와 이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고 에너지가 상호 교환되고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아왔던 것이 실제로는 가상으로 구현된 어떤 일종의 매트릭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은 에너지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 에너지로 존재하는 세계 안에 펜듈럼이라는 에너지 펜듈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에너지 펜듈럼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거죠. 뭐 하는 놈이냐. 자, 일단은 이 소제목을 보십시오. 파괴적인 펜듈럼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 펜듈럼의 속성은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펜듈럼의 속성은 파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펜듈럼의 속성은 우리의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 펜듈럼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우리의 주적이라고 표현했죠. 주적. 에너지 세상에서 우리의 주적은 펜듈럼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펜듈럼이란 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펜듈럼은요. 독자적인 에너지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너지가 모여서 형성이 됩니다. 에너지가 주어져야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이 다 에너지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죠? 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생각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의 주인이죠. 그런데 생각에 빠져드는 것, 생각이 드는 것은 생각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무언가 우리가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초점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감정이 실려 있는 경우에 그러한 생각은요, 이 생각이 점점 하나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 형태를 띠게 되면 이것을 염체라고도 하고요, 사념체라고도 하고요, 상념체라고도 합니다. 생각에 어떠한 형성된 독자적인 에너지체, 하나의 인격체처럼, 독립된 인격체처럼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사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빠져든다, 자꾸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생각이 사념체가 되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이 생각이 나를 붙들게 되고요. 이 생각에 나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묶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사념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빨려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개인이 이러한 사념체를 만들어내고 그 사념체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집단이 동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이 하나의 초점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동일한 생각을 계속 방사합니다.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펜듈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펜듈럼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모아줍니다. 강력해집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펜듈럼이 형성됐습니다. 집단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독립적인 에너지체, 이것을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펜듈럼이 일단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 진자가 펜듈럼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에너지 펜듈럼 역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진자가 움직이듯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펜듈럼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에너지 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펜듈럼이 하는 역할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를 계속 뽑아먹는 거죠. 왜냐하면 펜듈럼이 일생이 시작된 이후로는요, 그 일생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에너지를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우리의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만든 펜듈럼이 이제 마치 사념체와 같이 독자적인 에너지체, 정보체, 인격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제 주도적으로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펜듈럼이 형성되었다는 것은요, 펜듈럼이 하나의 고유의 주파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규칙을 형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제 공명 주파수라고 합니다. 동일한 주파수와 맞춰지는 걸 얘기하죠. 공명 주파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동일한 주파수를 일으키기 위한 작업을 펜듈럼이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펜듈럼의 규칙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펜듈럼 안에 머물게 만들죠. 그러면 펜듈럼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펜듈럼이 수확할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뭘까요? 우리 편에서 보면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떠한 규칙이 있죠. 규범이 있죠. 그 질서 안에 나는 자연스럽게 발을 디디고요.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 규칙 안에서 나는
울고 웃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날 것 같으면 어떡할까요? 펜듈럼이 심지어는 에너지를 대출해 줍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죠. 우리를 띄워줬다가 떨어뜨렸다가 역경에 넣었다가 다시 살렸다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펜듈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격동시키는, 이 공명 주파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격동시키는 방식이 바로 미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처럼 펜듈럼도 미끼를 활용해서 우리를 살살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건드리기 시작하죠. 무엇을 위해서 건드립니까?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툭툭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또 건드리죠.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죠. 우리의 태도를 건드립니다. 길들입니다. 그래서 펜듈럼은 미끼를 활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죠. 그 흔들어 놓은 에너지를 수확해 가는 겁니다. 그 갈등의 에너지죠.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는 방법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 누구와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가 물건하고 갈등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직 제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주로 우리의 펜듈럼의 미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문다는 건 뭐냐면 그러한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반응을 하는 순간 우리는 펜듈럼이 계획했던 대로 감정을 일으키고 펜듈럼이 계획했던 대로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고 펜듈럼이 원했던 대로 우리의 행동이 작동하게 되어서 펜듈럼은 그 에너지를 수확해 갈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 굴레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펜듈럼이 부여한 규칙 안에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펜듈럼이 심어놓은 규칙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이 빠지는 거죠.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펜듈럼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왜 내 삶은 자꾸 꼬이는 걸까? 세상은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할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너무너무 꼬여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만 들지? 내 삶은 언제 쨍하고 해 뜨는 날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좌절하고 완전히 주저앉진 않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버티듯이 살아야 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치지? 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왜 만족스럽지 않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취를 했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일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펜듈럼 안에 있는 거죠. 이 펜듈럼 안에서는요, 에너지가 거의 바닥나는 채로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투쟁하면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펜듈럼이 스타로 만들어져서 펜듈럼이 주는 그 스타의 자리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셋 다 펜듈럼 안에서 키재기입니다. 펜듈럼 안에서 키재기. 결국은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일희일비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에너지가 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빨리 지치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갔다 와도 피곤하고 뭔가 성취를 했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이게 다 펜듈럼의 세상 안에서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펜듈럼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세계, 에너지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 세계는요, 하나의 법칙,
원리, 이치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것은 속이질 않습니다. 정확히 작동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간교하게 속이지 않고요. 에너지는 법칙대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모르거나 알면서 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 컴퓨터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컴퓨터는 정직하다. 그리고 컴퓨터는 정확하다. 제가 예전에 그 HTM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 언어죠, 이거. 그 웹사이트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HTML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면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페이지에서 사진이 떠야 되고 어떤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점 하나를 컴마로 썼다든가 슬래시 하나를 안 해줬다든가 정확히 그 지점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바꿔주면 정확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는요,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또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복잡합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원리가 있지만 적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서핑이 여러분 적용할 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원리는 틀림없이 정확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처한 현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적용 방면에서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100이면 100 듣는 게 다 달라요. 나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고 굉장히 미묘한 그런 존재죠. 예외가 많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더 정직하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 세계가 이 컴퓨터와도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연해 보이고 이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에너지 처세라는 것이요, 심리 처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먹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에너지 처세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서핑에서 펜듈럼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펜듈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렇게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 원리를 알고 그 적용한 결과를 점점 체험하게 되시면 이제 펜듈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막연하면 두려운 거예요. 알면은 그거는 힘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예를 들었죠. 펜듈럼은 우리를 좀비로 만들고 꼭두각시로 만들고 마네킹으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펜듈럼의 지지자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펜듈럼의 스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듈럼이 사람을 이용하는 방면이 다양해요. 여러분들은 펜듈럼에게 어떻게 이용당했습니까? 꼭두각시로 이용당했습니까? 좀 기분 나쁜 말로 호구가 되는 거, 호구.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만만한 거죠. 얘는 이렇게 갖고 놀아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 얘는 좋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 얘는 그냥 갖고 놀아도 돼. 이러한 호구가 있죠. 펜듈럼의 호구. 펜듈럼의 좀비 또는 지지자가 뭘까요? 그거는 펜듈럼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예요. 펜듈럼을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펜듈럼이 고상하게 옷을 입고 나타난 그 펜듈럼에 사로잡혀서 그냥 칭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펜듈럼 지지자. 펜듈럼 지지자는 아주 무섭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펜듈럼을 비호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 어떤 그 조직의 명분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개인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한다는 명분 아래 그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악플러들 있죠. 전형적인 펜듈럼의 좋게 말하면 지지자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비들입니다.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있죠. 펜듈럼의 스타. 펜듈럼이 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타덤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TV 틀면은 TV에 좀 나온다, 유명하다, 펜듈럼의 스타다 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세 있다, TV에 나온다, 거의 펜듈럼의 스타라고 보면 돼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죠?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스타. 일단 그 스타덤에 오르면 좋은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노예계약입니다, 여러분. 노예계약. 펜듈럼의 규칙에 잘 복무를 하면요, 스타덤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펜듈럼이. 돈을 줄 수도 있죠. 많은 인기를 주죠. 때로는 권력도 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펜듈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규칙을 어겨?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러면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지는 게 펜듈럼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이용할 만큼 하고 필요 없으면 내던진다. 펜듈럼이 더 이상 빨아먹을 에너지가 없으면 내팽겨쳐집니다. 그때 내팽겨쳐치면은 이 스타는 가진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 존재 자체가 나라는 본질적인 존재로서 스타가 된 게 아니라 펜듈럼이 만든 모조품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모조품인지도 모르고 펜듈럼의 부품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맛에 도취를 해서 그 길에 올랐던 거죠. 독을 품고 올랐든 어떤 욕망을 품고 올랐든 펜듈럼이 만든 스타 자리에 올랐던 거죠.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코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나락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법칙이라니까요, 이게. 물론 펜듈럼의 규칙에 잘 복종하면서 이 안에 롱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가요?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남들은 부러워하죠. 네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내가 네 위치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너는 다 가졌잖아. 네가 부족한 게 뭐 있어. 그러나 본인은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거 다 가져가. 나에게 자유를 줘. 그럼 되나요, 그게? 나오기가 두렵죠, 이제. 뭔진 몰라도 붙잡혀 있어요. 펜듈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잘 나가도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나간다고 뭐 기고만장하고 하는 거 보면요, 벌써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유명인이라고 유명세 탔다고 너무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네. 얼마 안 갑니다. 권력 잡았다고 하늘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안 가요. 그 펜듈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펜듈럼과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펜듈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펜듈럼은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크게는요, 이 유형의 펜듈럼이 있고 무형의 펜듈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방면이 있고 내적인 방면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찾는 것보다 찾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대부분은 펜듈럼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책에 나온 얘기를 들어드리면은 모든 조직, 집단,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펜듈럼입니다. 조직과 집단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우리 인류가 발전시킨 모든 문명들은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게 돼 있죠. 모든 것이 펜듈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펜듈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펜듈럼이 구현된 거죠. 조직 자체가 펜듈럼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펜듈럼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조직이 우리는 펜듈럼입니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들은 이 에너지 세계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 나라도 하나의 펜듈럼 시스템입니다. 가족, 가깝게는 가족. 누가 질문했어요. 가족도 펜듈럼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충분히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주 급소를 잘 알고 찌르는 펜듈럼으로 활용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배후에 펜듈럼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지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펜듈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펜듈럼으로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당, 그죠? 정치 펜듈럼이 또 엄청 강력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 다음 정부. 뭐 정부 부처 필요한 거죠. 여러분 펜듈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펜듈럼 다 없앤다고 하다가 무정부주의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악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악. 한면으로 이 문명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면으로는 우리를 또 파괴시키는 면이 있는 거죠. 항상 일장일단, 칼에 검에 양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균형 잡히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악을 피하고 우리의 선을 도모하자 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국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정당과 정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펜듈럼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그 주적을 목표로 삼지 않고
드러난 펜듈럼이 이용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저항하고 반항을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펜듈럼에 사로잡힐 뿐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군대, 전형적인 펜듈럼이죠. 엄청난 규칙이 존재합니다. 종교 펜듈럼은 별도로의 장으로 다뤄질 정도로 역시 굉장히 강력한 펜듈럼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크고 작은 단체, 클럽, 여러 가지 유형 형태의 모임,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모임, 참여하는 모임 다 펜듈럼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요, 좋고 나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 에너지 세계는 옳고 그르다, 선하고 악하다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만 규칙에 부합하느냐, 규칙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작동할 뿐이에요. 펜듈럼이 원하는 에너지를 주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펜듈럼은 작동할 뿐이에요.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상관하지 않아요. 펜듈럼은 좋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열심도 지나친 열심, 과열된 것으로 여러분 펜듈럼이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충성하는 거 좋죠. 조직에서 충성하고 군대에서 특히 충성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헌신 좋죠. 그러나 이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봉사 좋죠. 그런데 이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나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 악, 옳고 그름의 관념이 아니라 살고 있냐 죽고 있냐, 기가 빨리고 있냐 기가 살고 있냐, 이것으로 여러분들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기가 살고 있냐 기가 죽고 있냐, 에너지가 살고 있냐 에너지가 빠지고 있냐, 내 몸이 가벼워지냐 몸이 축 처지냐, 이것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에너지 세계에서 이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현상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사기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좋은 것 쫓아갔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합니다.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포츠 경기, 네, 전형적인 펜듈럼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열광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도 펜듈럼이에요. 물론 이러한 조직 펜듈럼에 비해서는 일시적인 펜듈럼이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펜듈럼에게 수확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박수치고 열광하지도 말고 감동하지도 말란 말이냐, 그럼 나는 기계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펜듈럼이라는 것이 있고 펜듈럼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빨아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서 열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먹이를 물게 되는 거예요. 미끼를 물면 낚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 미끼가 있는데 미끼만 멀고 도망가죠. 미끼가 와도 물어도 낚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 미끼구나 하고 알아서 물고 떨어지면 돼요. 열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펜듈럼에 대해서 그리고 트랜서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체화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열광할 일도 사실 없습니다. 그 열광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이 펜듈럼의 예를 보면요, 여러분들 또 전형적인 펜듈럼은요, 그 얘기했듯이 콘서트, 여러분 옛날에 나가수, 나는 가수다,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시냐면 나가수 영상 중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말고요, 관객들 표정을 보세요. 전형적으로 에너지가 수확되고 있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너지 수확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소진되는 에너지는 그다지 크진 않아요. 말하자면 펜듈럼이 여기에서 위로의 에너지를 주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 대출. 펜듈럼이 에너지 대출.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 여기서 너는 감동을 받아라. 내가 에너지 대출해 줄게. 감동의 무대. 그러나 이 대출해진 에너지는 다시 일상에서 빨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들이 형성이 되고 그들이 지지를 하고 지지층이 형성되고 이것이 전형적인 펜듈럼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여러분들 그래서 스타, 연예인들 전형적으로 펜듈럼에 걸려 있는 겁니다.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스타가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트랜서핑을 하는 스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스타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펜듈럼에 이용당하지 않는 스타들이 있어요. 롱런하는 스타들이 몇몇 있어요. 예. 나우나요? 나우나는 펜듈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펜듈럼을 이용할 줄 알죠. 네. 그리고 각종 미디어, 그리고 이 미디어가 장착된 스마트폰, 이것이 또 엄청난 펜듈럼이 구현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NS,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 배우의 펜듈럼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뭐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에너지 다 빨립니다. 쓸데없는 에너지가 빨려요. SNS를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죠? 여러분, 왜 불행해져요?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사는 줄 알아요. 나만 못 사는 줄 알아요. 유튜브 틀어서 요리 쿡방을 틀어봤더니 다 요리를 잘해요. 나만 요리 못하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인가요? 응? 틀어봤더니 다 여행 다니고 다 아주 여가생활 잘 즐기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러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거기 속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느낌이 드시면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요, 그들 역시 펜듈럼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니까 알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뽐내잖아요. 예, 뽐내는 사람들 중에는요, 공허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그 다음에 이 펜듈럼이 작동을 할 때요, 이러한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체계나 모임이나 또는 가깝게는 인간관계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인간을 통해서 펜듈럼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데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가족관계, 그 다음 낭만적 관계, 보통 커플, 연인인, 부부 이러죠. 낭만적 관계, 그리고 직장관계, 그리고 어떤 취미나 동호회 같은 사적인 모임이 있죠. 이런 형태의 인간관계가 존재하죠. 이 모두가 다 펜듈럼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펜듈럼은요, 우리를 건드립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죠. 조직원, 집단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죠. 집에 들어가면 누굴 통해서 와요? 가족을 통해서 오죠. 커플을 만나면 부부든 연인이든 그 사이에서 자극이 오죠. 미끼가 오죠. 펜듈럼의 미끼가. 어떤 모임, 뭐 종교 모임이든 취미 동호회든 모임을 가면 거기서 질투 시기하고 비교하고 오죠. 사람을 통해서 또 오죠. 결국은 펜듈럼은 여러 조직 형태로 존재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온다.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데 우리의 뭘 건드려요? 바로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일으켜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책에 나온 것만 나열해 볼까요? 의무감. 이거 해야만 해.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돼. 규칙이 있죠, 조직에. 가족에도 있죠. 커플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너는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이래야지. 옛날에 제가 대학원 신입생 때인가 그때 원우회에서 MT를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 원우 회장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MT 안 가시냐고. 네, 안 가는데요. 왜 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일 있고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다시 생각해보라.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훈수를 두시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일종의 설득이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MT 가는 게 강제 사항인가요? 아니잖아요.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공지를 하고 갈 사람 가고 또 안 갈 사람 안 가고 갈 사람 가서 즐겁게 놀다 오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강요를 하듯이 그렇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왜 안 가냐,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라, 가자.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트랜서핑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 정이라고요? 그거 정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 때문에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 쓸데없는 오지랖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대고 여러분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발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려주고 맡기고 기다리고 존중하면 되지 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걸 관철하려고 하세요. 그러시지 마십시오.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렇습니다. 이 펜듈럼이 다가올 때는요. 그들의 규칙을 지켜야 돼. 그것을 관철시켜야 돼.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는 따를 당할 거야. 너는. 우리가 따시킬 거야. 그러니까 와. 제발 그렇게들 살지 마세요. 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의무감 뒤에 뭐예요? 죄책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책감. 책임감 이런 걸 부여한 다음에 죄책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펜듈럼이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몇 마디 말,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건드려요? 누르기도 하고 격동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의무감, 책임감, 죄책감, 수치심, 여러분 특히 또 무시당한 기분 이런 거 많이 느끼죠?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